안녕하십니까. 예. 무효화 취소할 차례죠. 요약집 40페이지. 여기도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최근에는 두 문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일단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는 법률행위가 성립을 했다는 걸 전제로 하죠. 계약이 체결됐고 그 다음에 그 계약이 무효냐 취소냐 이렇게 판단하게 되죠. 따라서 특히 무효에 나와 있는 제도들, 무효행위 추인이라든가 무효행위 전환 이런 것들은 법률행위가 만약에 성립을 하지 않았다. 그럼 추인도 전환도 적용될 여지가 없죠. 그래서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을 했다라는 걸 전제로 무효 취소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 구별이 있죠. 자,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게 무효죠. 효력이 없다라는 건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이행을 할 필요가 없지요. 이행을 했다면 돌려주고 돌려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죠. 또 뭐를 이행할 의무가 없으니까 그걸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 이런 건 성립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 그게 무효죠. 또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갑과 을이 계약을 했을 때 갑과 을이 계약이 무효일 때 계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필요할 때는 그 갑과 을의 계약이 무효라고 소송 등에서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취소는 무효하고 똑같이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일단 계약은 유효로 처리하고 다만 취소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무나 못하고 취소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함으로써 무효로 하는 이런 걸 취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취소에서는 누가 취소할 수 있는가? 취소권자. 중요하겠죠. 그 취소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무효다. 법률행위가 무효다. 10년 지나도 무효, 20년 지나도 무효, 30년 지나도 무효 이렇게 되죠. 반면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일정 기간 내에 취소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취소를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취소권을 언제까지 행사할 것인가 146조 조문이 하나 있죠. 이따 확인할 건데 아주 중요하죠. 잘 나오죠. 그 다음에 법률행위 무효와 관련해서 무효도 추인이 있고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도 추인이 있죠. 무효인 행위도 추인이 있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도 추인이 있죠. 지난주에도 하나 봤죠? 추인? 뭐? 무권대리 추인. 그래서 우리 시험법에 추인이 3개가 있다. 무권대리 추인, 무효행위 추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 이 3가지를 이제는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죠. 그죠? 106일 남았는데 이제는 구별을 해야 되죠. 다음 주에는 2자릿수로 뵙겠습니다. 이렇게 사악한 웃음을 짓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뭐 좌우 돌아볼 필요 없이 죽어라고 공부만 해야죠. 뭐 덥다는 둥, 코로나가 확진된다는 둥, 청와대 강의가 그지같이 어렵다는 둥, 뭐 특히 이제 요새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여기만뿐만이 아니고 어느 학원은 이제 제 뒷담화 까기 바쁘죠. 어렵다 뭐 그러면서 뭐. 올해 시험 문제가 다른 자격증,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민법이 들어있는 자격증이 꽤 많아요.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보죠. 나머지는 다 봤어요. 그 민법 문제들을 이렇게 보면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년하고도 비슷해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될 거예요. 다만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래 산업인력관리공단이 국토교통부 밑에 있는 산하기관이죠. 그 국토교통부 장관의 교통부의 그 입김이 조금 들어갈 여지는 있어요. 조금 어렵게 나올 여지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다른 자격증 문제와 비교해 보면 뭐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열심히 해야죠. 106일 네. 일단 무효와 취소 이렇게 구별하고 이따가 추인 3가지 지난주에 봤던 무권대리 추인과 나머지 추인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무효가 나왔어요. 법률행위가 성립 당시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불성립, 부존재하고는 구별하자. 계약을 아예 체결하지 않은 것하고 계약은 체결했지만 무효인 것하고는 당연히 구별하자. 그게 나오죠. 그 다음에 무효의 종류. 자, 첫째, 절대 무효, 상대 무효. 아직도 구별 못해요. 안 됩니다. 구별해야 됩니다. 절대 무효,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있다. 절대 무효, 있다.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즉, 선의 제3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반면에 상대적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선의 제3자가 보호된다. 두 개가 있죠. 비질의 표시가 무효인 경우하고 허위 표시하고 그 두 개는 외워야 되죠. 시험 문제에 다음 중 상대적 무효를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아닌 경우를 골라라. 뭐 이렇게도 나오죠. 한번 꽈서. 그러니까 알아도 그 문제 물어보는 유형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도 되게 많죠. 특히 여기서는 이렇게 물어보죠. 다시 한번.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아닌 경우 이렇게 되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상대적 무효. 그게 아닌 거니까 뭐예요? 절대적 무효를 골라라 이런 문제죠. 이런 식으로도 물어보죠. 조심하셔야 돼요. 어쨌든 상대적 무효 두 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비질의 표시하고 허위 표시가 있다. 두 번째, 전부 무효, 일부 무효가 있죠. 각과 을 사이에 토지 매매 계약을 했다.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다. 토지 매매 전체가 무효죠. 반면에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했는데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이다. 이때 건물은 건물 거래 허가라는 건 없죠. 그러니까 결국 토지 건물 일괄 매매 중에서 토지 부분만 무효인 일부가 무효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일 때 이걸 전부를 무효로 할 것이냐 일부만 무효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137조 원칙 전부 무효 이렇게 하죠. 원칙 전부 무효. 원칙 전부 무효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 토지거래뿐만 아니라 건물거래도 무효죠. 그러니까 건물만 먼저 등기를 넘겨달라. 건물만 먼저 대금 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137조 원칙이지. 다만 예외. 두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가분적이고 가상적 또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가분적이라는 것은 그 무효인 부분하고 아닌 부분이 따로따로 별개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분할이 가능한 경우. 이걸 가분적이라고 하죠. 토지거래 따로 할 수 있고 건물거래 따로 할 수 있죠. 이거 가분적이. 그리고 가상적 의사. 추측을 한다 그랬죠. 토지를 거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만이라도 거래를 했었을까? 그랬을 것 같아. 이걸 가상적 또는 가정적 의사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가분적이고 가상적 의사가 인정이 되면 일부만 무효로 하고 나머지는 무효가 아니다. 이렇게 처리하죠. 그게 137조죠. 조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오른쪽. 법률행 일부분이 무효일 때 가상적 의사. 그 다음에 이제 가분적이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법률행위 내용이 불가분이라면 일부 무효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분할이 가능한 경우에 무효 부분과 아닌 부분이 분할이 가능한 경우에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구별이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죠. 그 중에 유동적 무효 또는 불확정적 무효. 무효지만 별도의 효력 요건, 추인이라든가 허가라든가 조건 성취라든가 기한 도래와 같은 별도의 추가적인 요건, 계약 이후 발생하는 별도의 추가적인 요건, 이걸 갖추게 되면 유효가 될 여지가 있는 이런 걸 유동적 무효로 하고, 무건대리, 허가정거래, 정지조건부 행위, 시기부 행위 이렇게 있죠. 네 가지 암기, 불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그리고 이제 참고해 보면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거래계약 이렇게 돼 있죠. 첫째,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의 계약.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 허가는 그 토지 거래의 특별 유효 요건이고, 특별 유효 요건. 거래 후 허가라 그랬죠. 거래 후 허가. 특별 효력 요건이고 거래 후 허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를 하고 나서 나중에 허가를 받는단 말이죠. 이게 특별 유효 요건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 사이가 유동적 무효 이렇게 되겠죠. 불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인 경우가 있다. 허가를 배제 잠탈의 목적의 경우 대표적인 게 미등기 전매가 있다. 그리고 한 장을 먼저 넘기면 맨 위에 관련 판례. 거래를 하면서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으로 거래를 은닉하고 증여로 가장했다. 일단 증여는 가장행위니까 무효죠. 거래도 무효다.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이니까 거래도 무효가 된다. 이렇게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으로 거래를 은닉하고 증여로 가장한 경우 증여도 무효, 거래도 무효 이렇게 되죠. 다만 요때 양도세는 추징할 수 있다는 게 판례죠. 양도세는 추징할 수 있다. 양도세, 과세 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일단 크게 두 가지. 그 다음에 관련 판례 D를 가면 허가를 배제 잠탈을 하는 행위 중에 허가가 필요한 계약을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 이런 경우 하나 있고요. 또 허가를 위한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거주 요건을 갖춘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 이런 것들도 다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의 계약으로서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돼요. 확정적 무효로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두 개는 꼭 기억하자. 미등기 전매하고 요거 거래를 은닉하고 증여로 가장한 경우, 두 개는 기억하자.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 그리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2번. 만약에 허가를 조건을 했다. 이때 유동적 무효다. 일단 양가로 1번 계약상 권리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대금 청구권이라든가 이전 등기 청구권 같은 건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먼저 반가로 3번. 매수인은 그 이전 등기 청구권을 근거로 처분금지 가처분 따위를 신청할 수는 없다. 반가로 1번. 계약상 의무 이행을 청구를 못한다. 대금 청구 못하고 이전 등기 청구를 못한다. 대금 지급 의무도 없고 이전 등기 의무도 없다. 따라서 이걸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채무 불이행을 이루한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반면에 양가로 2번 양당사자 사이에 신의칙상 허가 절차에 협력할 의무는 있다. 신의칙상. 그래서 반가로 3번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청구권을 근거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할 수 있고, 반가로 1번 그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를 이행 청구할 수 있고, 불이행할 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미리 손해배상액도 정해둘 수 있고, 불이행했을 때 얼마를 배상한다 이런 식으로. 다만 이게 계약상 의무는 아니니까 이걸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은 아니더라.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도 못한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반가로 2번 당연히 대금 지급 의무가 없으니까 협력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는 동생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양가로 3번 계약금을 주고받았다. 일단 그 계약금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한다. 부당이득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을 때 반환 청구하는 거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못한다. 두 번째,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계약 당사자에게 해제권이 하나씩 생기죠. 그거는 행사할 수 있다. 계약금 해제. 계약금을 준 사람은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계약금 해제는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할 수 있는 거다. 따라서 만약에 허가를 받았다. 이걸 이행 착수로 보면 토지거래 허가 전에 거래를 하고 나중에 허가를 받았다. 물론 이때 계약금을 주고받았어요. 계약금을 주고받고 나중에 허가를 받았다. 이걸 이행 착수로 보면 허가 이외에는 계약금 해제를 못할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 대법원 이거 이행 착수? 아니다.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 후에도 계약금 해지할 수 있다. 그게 반가로 2번이죠. 반가로 4번,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 일단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또 당사자 쌍방의 허가 신청자를 협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경우, 그리고 한 장을 넘기면 관련 판례 C, 토지거래가 의사의 흠결이 뭐죠? 비진이 허위 표시 착오, 그 다음에 하자 있다, 사기 강박. 그러니까 토지거래를 했는데 별도의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는 거죠. 착오나 사기 강박처럼. 그 별도의 무효 취소 사유를 주장할 수 있고, 이걸 주장하면 확정적 무효가 되고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하나가 빠져있죠. 일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철회한 경우. 원래 철회 못하는데 이미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했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철회를 못하게 돼야 되는데, 만약에 철회했다, 그럼 확정적 무효가 된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철회함으로써 계약을 무효로 만든 너 책임져라, 손해를 배상해라, 이렇게 되죠. 어느 일방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한 경우에도 뭐가 된다? 확정적 무효가 된다. 양 당사자가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철회한 경우도 확정적 무효가 된다. 그리고 철회한 놈은 손해를 배상해라. 이렇게 연결이 되죠. 마지막으로 위로 올라가면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 3가지. 허가받은 경우, 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재지정하지 않은 경우. 암기해야 되죠. 자, 이렇게 무효가 됐다. 맨 밑에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행을 하면 돌려주고 돌려받자 부당이득 반환, 이렇게 되죠. 단 반사의 질성이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한다.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이제 무효행위를 재생시키는 장치 2가지. 그 중에 무효행위 추인이 나와 있죠. 조문 암기해야 되죠. 무효인 범죄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이게 원칙. 그래서 이 139조는 그 앞에 있는 첫 번째 문장만 떼서 출제한다 그랬죠. 그럼 옳은 지문이라 그랬죠. 무효인 범죄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요것만 딱 떼서 출제했을 때 옳은 지문. 2번째, 예외. 당사자가 무혐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 본다, 이렇게 되죠. 조문 암기하셔야 되고, 무효행위 추인이란 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무효행위를 뒤에 유효케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서 무효인 행위 자체를 유효로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추인의 의사표시를 통해서 새로운 행위를 한 걸로 본다. 그래서 장래효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요건의 1번 강행규정 위반 행위, 반사의 질서 행위, 불공정한 행위 등은 추인할 수 없다.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그래서 보통 가장매매와 같은 상대적 무효를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 보고, 가장매수인 등기를 유용할 때 그 등기는 그때부터 유효한 등기가 된다. 처음부터 유효한 등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조문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효행위 전환도 마찬가지죠. 각과 을 사이에 무효인 지상권 계약을 했다. 이거를 유효인 다른 계약, 임대차 계약, 이렇게 바꿔주는 걸 뭐라 한다? 무효행위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행위 요건을 갖추고 있고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가 인정이 된다면 그 다른 행위 효력을 인정하는 것, 이걸 무효행위 전환, 이렇게 부른다. 강행규정 위반 행위, 반사의 질서 행위 전환 안 된다. 그러나 불공정한 행위만은 전환이 인정될 수 있다. 조문 확인하시고 요건 박스 1번, 요거는 기억을 해주셔야 되죠. 무효는 요 정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기면 취소가 나와 있죠. 취소도 법률행위가 성립을 했으나 유효 요건을 못 갖췄어. 하지만 일단 그 법률행위는 유효해. 유효인 행위를
취소해서 처음부터 무효로 만들어. 여기 취소라 그랬어요. 이때의 유효는 유동적 유효죠. 불확정적 유효죠. 자, 아까 유동적 무효 4개. 유동적 무효 외우셨죠? 묵과대리, 허가전 행위, 정조건, 시기. 거기다 유동적 유효. 유동적 유효. 4개 있죠? 뭐? 4개.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4개. 싸잡아서 법률 행위의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은 거. 이렇게 되죠. 유동적 무효와 유동적 유효를 합치면 유동적이잖아. 2년 연속 물어봤죠. 다음 법률행위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유동적 무효 또는 유동적 유효 이거 고르는 거죠. 같이 묶어갖고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어쨌든 요 유동적 유효와 제한능력자의 행위, 착오에 의한 행위, 사기, 강박의 행위 이거 말하죠. 이게 취소 사유죠. 그래서 의의가 있고 해제는 나중에 밑으로 쭉 내려가면 취소 사유, 계약 당시, 행위 당시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이 존재할 것 이렇게 되죠. 제착사강. 취소권자도 140조,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한 자, 그 사람들의 대리인, 그 사람들의 승지, 제착사강 대승까지. 누구에게? 직접 상대방 또는 직접 상대방의 포괄승계인. 특히 포괄승계인의 경우 직접 상대방이 죽으면 상속인 누군지 먼저 확정하고 그 사람한테 하라. 그게 142조죠. 취소할 수 있는 범죄행위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옳은 지문으로 왕왕 출제가 됩니다. 자, 조심할 게 반가르면 제한능력자 예컨대 미성년자 140조에서 단독 취소권을 부여해놨죠.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했다. 그 계약을 부모가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도 단독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오른쪽 맨 위에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능력자가 자신의 행위를 부모 동의를 받지 않고 단독으로 취소를 한 후에 그 취소 자체를 또다시 제한능력을 이유로 재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랬죠. 반가라 3번의 대리는 임의대리, 법정대리를 말하는데 다만 임의대리는 따로 수권이 있어야 된다. 임의대리 경우 취소권은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 따라서 임의대리인이 취소하려면 본인으로부터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승계인은 포괄승계인, 특정 승계인을 말한다. 취소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지위를 승계받은 사람, 이 사람이 승계인이 된다. 취소권만 승계는 안 된다. 이렇게 돼요. 상대방 좀 전에 봤고요. 직접 상대방 또는 포괄승계인 이렇게 돼요. 반가를 1번 단독행위죠. 명시묵시 불문하면서 분류식이니까 구두문서로도 가능하다. 특히 그 판례. 취소권을 취소했다는 거, 계약을 취소했다는 걸 당연한 전제로 하는 청구. 돈 돌려달라. 거절. 등기 못 넘겨줘. 이런 계약을 취소했다는 걸 전제로 하는 청구나 거절 속에는 취소의 서파시가 포함되어 있다. 세 번째, 일부 취소. 법률행위의 일부에만 취소 사유가 있다. 137조를 적용하자 원칙 전부 취소. 원칙. 예외. 가분적이고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일부만 취소할 수 있다. 특히서 이제 가분적이 중요하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있는데 네 번째 줄. 매매계약 체결 시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 제외한 특약을 했다. 자, 매매 계약을 했고 매매 계약을 하면서 특약을 했다. 특약만 할 수 있냐? 못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분적이지 않지. 불가분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특약만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마찬가지죠. 갑이 을을 속여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제가 그랬어요. 보통 사람을 속여서 돈을 빌리는데 얘는 속여갖고 돈을 빌려줬다 그랬어요. 좀 독특한 사건이죠. 어쨌든 돈을 빌려주고 자신 배우자 이름으로 을소유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을 때 이때 을이 기망을 이유로 사기당했음을 이유로 요거를 취소했어요. 요거 근저당권 설정계약. 하지만
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은 금전 소비 대차 계약과 불가분. 그죠? 돈은 빌리지 않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만 하는 경우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가분이에요. 그럼 결국 우리 요거만 취소했다 전체를 취소한 거다. 요 일부 취소만 안 된다.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 취소의 의사 표시는 소비 대차 계약을 포함한다. 이것도 취소된 거다. 전체가 취소된 거고 전체가 효력이 없다. 자, 계약이 전부 취소됐으니까 부당이득 반환해야죠. 그런 돈 돌려줘야 되고요. 병원 근저당권 말소해야 돼요.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계약이 무효 취소되었을 때 부당이득 반환은 동시 이행관계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의뢰 금전 반환과 병의 근저당 말소는 무슨 관계? 동시 이행관계가 됩니다. 동그라미 2번에 있는 판례 저기 뒤로 가면 연결이 되지요. 어디로 연결이 될까요? 뒤에 어딘가 연결되겠지 뭐. 144페이지. (7번) 판례 반가로 2번. 찾았어요? 네, 동시인관계란 말이죠. 이건 변제와 담보권 말소가 아닙니다. 계약이 무효 취소되었을 때 부당 이득 반환입니다. 그러니까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이것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자, 45페이지로 돌아왔습니다.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 후라면 부당 이득 반환해야 되고요. 부당 이득 반환은 선악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다르죠. 선이라면 현존 이익만을, 악의라면 이익이다, 이자이다, 손해까지를, 그게 원칙.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다. 제한 능력자. 선악 불문하고 이익 현존 한도에서 상환해라. 그게 하나 있죠. 양가로 1번. 반가로는 맨 밑에 다만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의 경우에 제한 능력자는 선악 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자, 여기서 이제 현존 이익과 관해서 두 가지. 생활비로 썼다 현존 이익이다 반환해라. 유흥비로 썼다 현존 이익이 아니다 반환할 필요가 없다. 나아가 현존 이익이 없다는 거 다 쓰고 딱 빈털털이라는 거, 이걸 누가 증명해라? 제한 능력자가 증명해라. 거기까지 딱 기억하셔야 돼요. 양가로 2번 취소의 재취소. 취소 자체 요거 갑과 을이 계약을 했다. 갑이 계약을 취소했다. 이 취소 자체를 갑이 다시 취소할 수 있을까? 취소를 취소 자체에 착오나 사기 강박이 있다면 그 취소 자체를 뭐 할 수 있다? 재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 연가로 2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한 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후에 그 취소를 또 다시 제한 능력을 이유로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3번은 그냥 그대로 연결해서 기억하자 그랬어요. 계약을 취소했어. 그럼 이 계약은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됐으니까 무슨 추인할 수 있다? 무효행위 추인할 수 있다. 계약 일단 유효하다, 취소했다, 무효가 됐다, 무효가 됐으니 무효행위 추인할 수 있다. 그래서 연결하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한 다음에 추인을 하게 되면, 취소를 하고 나서 먼저 취소하고 그 다음에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행위로 본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죠? 그게 반가로 양가로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계약을 취소하여 계약이 무효가 됐다. 무효가 된 걸 추인하게 되면 무효행위의 추인이 된다. 무효행위 추인. 그다음에 5번. 요거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봤던 제한 능력자의 행위, 착오에 한 행위, 사기 강박에 한 행위 취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예요. 이거를 추인? 당연히 취소 후에는 무효행위 추인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은 취소 전에 하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다는 건 취소를 하기 전에 추인하는 거죠. 취소를 하기 전에. 그래서 이거는 취소권 포기라고 부르죠. 취소권 포기. 갑
갑과 을이 계약을 했어. 을이 사기쳤어.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 취소 안 할 수도 있죠. 그 취소를 하지 않겠다 이게 이거죠.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 나 취소 안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요거다. 그러니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상태에서 두 갈래.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때 안 하겠다. 그게 이거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를 하지 않고 유효로 확정시키겠다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로서 취소권 포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요건 취소권을 포기할 수 있는 자, 즉 추인권자 이퀄 취소권자 다만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라.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인 상태에서는 추인 못한다. 성년자가 된 후에 추인할 것 여기 요건이 있죠. 예외 2개 꼭 기억해야 돼요. 그중에 1번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또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은 동의받아 추인할 수 있다. 3번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자신한테 취소권이 있다는 거, 자신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알고 인식하고 있을 거야. 내가 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나 취소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뜻이죠. 효과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 확정함으로 더 이상 취소 못한다. 아니 당연히 취소권을 포기했으니까 더 이상 취소 못하겠지요. 그래서 오른쪽 구별 무권대리 추인. 자, 무권대리 추인은 유동적 무효를 처음부터 유효로 다시 한번 무권대리 추인은 유동적 무효를 처음부터 유효로 이게 무권대리 추인. 무효행위 추인은 새로운 행위로 본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은 유동적 유효를 유효로 확정. 유동적 유효를 더 이상 취소를 못하게 유효로 확정. 세 가지 구별이 돼야 되죠. 무권대리 추인과 무효행위 추인과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 이제 구별하셔야 돼요. 6번 법정 추인. 갑과 을이 계약을 했어. 갑소유 A 토지를 1억에 매매하는 계약을 했어. 그런데 갑이 미성년자였어. 부모 동의를 안 받았어. 취소할 수 있죠. 그 상태에서 가만히 있다가 성년이 됐어. 취소 원인이 소멸했죠. 그 다음에 얘가 등기를 넘겨줘. 이행을 했죠. 대금을 수령해. 이행을 받았죠. 전부나 일부를 이행했어. 추인으로 봐야지. 이게 첫 번째. 전부나 일부의 이행. 두 번째. 갑이 을에게 대금을 청구해. 이행 청구. 추인이겠지. 반면에 을이 청구해. 이건 추인이 아니죠. 을이 갑에게 등기 넘겨줘. 그럼 갑은 취소할 생각이 있으면 싫어. 그러면 되니까. 상대방이 이행 청구한 것은 추인이 아니다.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한 것만 추인이다. 세 번째, 계약 내용을 바꿔 1억을 1억 5천으로 경계계약. 추인으로 봅니다. 담보 제공. 갑이 을에게 대금 내놔. 이것부터가 벌써 추인이죠. 2달 뒤에 줄게. 못 믿겠어. 담보 내놔. 추인으로 봐야죠. 다섯 번째.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요거죠. 네? 이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잖아. 그걸 통하여 취득한 권리. 대금 청구권. 그거를 팔았어. 취소할 생각이 없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득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요것도 법정 추인. 다만 2가지. 요것도 취소권자가 양도하는 경우만. 상대방이 양도하는 경우는 안 돼. 또 하나,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해야 돼. 취소를 하면 생기는 권리. 예를 들어서 등기를 넘겨준 상태예요. 근데 갑이 계약을 취소를 해. 그럼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죠? 그 반환 청구권을 양도했어. 이거는 취소한 후에 생기는 권리죠. 취소를 해야 생기는 권리를 양도하기로 했어.
이건 추인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거 조심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강제집행, 제공받은 담보를 경매를 넣었어. 이런 것들을 법정 추인이라 한다.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아무런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 이행 청구, 경계, 담보 제공, 양도, 강제집행 6가지 중에 하나가 있으면 더 이상 취소를 못하도록 추인한 것으로 간주 이렇게 되죠. 문제가 그지같이 나오죠.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 다음 중 여전히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중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뭘 물어보는 거예요? 이 법정 추인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 나오면 5개 중에 법정 추인이냐 아니냐를 골라라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에 어떻게 물어보는지를 먼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6가지 법정 추인 사유가 있다. 추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죠. 자, 그 법정 추인 6개 중에서 이행의 청구와 양도는 취소권자가 하는 경우만 기억하셔야 되고 쭉 내려가면 요건이 있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인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죠. 마지막으로 취소권의 단기 소멸이라고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 취소할 수 있는 날 아닙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 다른 말로 취소 원인이 소멸한 날. 예를 들어 성년자가 된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즉 계약을 한 날로부터 10년. 3년 10년 모두 다 무슨 기간? 제척기간. 제척기간 나오면 2가지. 중단전지가 없고 법원 직권조사. 앞으로 제척기간이란 말이 나오면 다시 한번 중단정지가 없고 법원 직권조사 이렇게 딱 기억하자. 됐죠? 이 정도. 이게 무효 취소야. 자, 2문제까지도 나온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